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용 가맹거래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성공적인 가맹점 창업을 위한 가맹본부 선택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맹점 창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변 지인분이 운영하는 매장을 보고 가맹점 창업 문의를 한다든지, 창업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하나의 업종에도 브랜드가 매우 많아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가맹본부의 수는 7,590개, 가맹 브랜드의 수는 11,218개로 정말 많은 가맹본부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마다 브랜드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비 창업 점주님들께서 가맹 브랜드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가맹본부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가맹본부 중에서 나의 성공적인 창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올바른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전성시라는 말 잘 아시죠? 문 앞에 방문객이 많아 시장을 이루다시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맹점 창업을 하는 이유는 가맹점 창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업한 매장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정말 좋겠죠? 올바른 가맹본부의 선택을 통해 성공적인 가맹사업으로 여러분들의 가게 앞에 손님이 문전성시를 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정성시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맹본부 선택 기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은 문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맹본부 선택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의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나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가맹본부 수는 약 7,500개입니다. 이 많은 가맹본부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가맹본부를 선택하려면 그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등은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량이라 하면은 내가 가진 자본, 나의 사회 경험이나 자영업 경험,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숙련도 등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 중인 지인이라면 더욱 좋겠죠? 지인분에게 자영업 창업할 시 주의해야 할 것,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시장 상황, 만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맹사업의 장단점, 가맹본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문의해 보신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가맹본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의를 통해 내가 원하는 업종과 나의 역량, 자영업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답을 어느 정도 얻었다면 이제 실제 그 업종을 통해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에게 창업 절차나 창업 비용, 가맹점 운영 방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으로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가맹본부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관심이 가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접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맹희망자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읽어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끔 법으로 강제한 만큼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지급하셨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중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역량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영위하였는지는 가맹사업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경력과 브랜드 운영 경험들은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역시 가맹본부의 사업 능력과 경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므로 가맹점이 몇 개 있고 직영점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어느 지역에 가맹점이 주로 존재하고 있고 직영점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 지표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경력이 짧은 기업보다는 오래된 기업이 보다 사업 역량이 있을 것이고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보다는 직영점 운영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브랜드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안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 계열 회사 및 특수관계인 정보, 임원의 사업 경력, 직원수 등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등도 기재가 됩니다. 성공적인 가맹사업과 가맹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가맹본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재무제표의 분석이 될 것입니다. 정보공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전 3개월 전의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중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재무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건전성이 불투명하다면 가맹본부의 사업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분석하여 내가 선택한 가맹본부가 신뢰할 수 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 분석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재무건전성 지표들을 통해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을 분석해보고 가맹본부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 내역입니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을 창업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최초 가맹금은 얼마인지, 그 최초 가맹금은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비해 교육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는 인테리어 비용, 시설 및 설비 비용, 초도 물품 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품목들의 공급처 정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이 합리적인지, 공급처는 믿을 만한지, 공급처 선택에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영업 중의 부담 항목에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의 금액은 얼마이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 역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품목의 목록과 공급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 품목의 내역이 명확한지, 공급처는 믿음직한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공급한다면 이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차액 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가맹본부에 마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 가맹금을 가맹점 수와 전체 가맹점 수의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가맹본부가 수취하고 있는 차액 가맹금의 수준이 어떠한지 역시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가맹본부의 사업 목적 역시 수익 창출일 것이고 가맹사업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시켜야만 사업의 유지가 되므로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수취하거나 차액금을 수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이 타 브랜드에 비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에 대한 관점으로 이를 검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정보공개서 내에 기재된 영업지역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 볼 요소입니다. 영업지역이란 본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만 독점적인 영업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업지역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으면 본인의 매장 주위에 우후죽순으로 동일 브랜드가 출점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맹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가 지원해주는 내역이 있는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 발생되는 갱신 비용은 있는지 등과 같은 부분도 정보공개서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공개서에서 봐야 할 중요한 문서인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후단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가맹 희망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창업 희망지로부터 가까운 10개 가맹점에 대한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확인하여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보거나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통해 가맹본부의 사업 역량과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 방식, 가맹점과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해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서와 함께 가맹계약서도 꼭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 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정보공개서는 해당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면, 가맹계약서는 해당 요소들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기재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일치하게 기재되는데요. 정보공개서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므로 가맹계약서 역시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내에 기재된 가맹계약기간, 가맹계약 종료시 조치,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고, 가맹본부에게만 유리하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기재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가맹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조항들이 있는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 등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계약 전 본부와 협의해야 할 본인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다면 그 조건에 협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약사항을 통해 이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와 소통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올바른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검토가 어렵다면 저와 같은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근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시면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입니다. 이는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통해 인근의 가맹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 현황을 눈으로 보고 매출 및 수익의 점검을 통해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영업 폐업률은 80%에서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해에 10개의 매장이 창업하면 8개의 매장은 폐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소중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 나의 매장이 폐업이라는 슬픈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사업 시작 전에 성공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맹점 창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이 브랜드를 통한 가맹점 창업이 나에게 경제적 베네핏, 즉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브랜드의 평균적인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일반적인 마진은 어떻게 되는지, 물류 유통은 어떻게 진행되며 물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가맹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은 있는지, 지원 내역이 있다면 그 지원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은 가맹점 운영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들을 가맹점으로 입점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광고, 판촉 행사, 이미지 개선 등의 활동 등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 및 서비스 개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점의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매출액을 안내받으셨다면 서면으로 매출액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받은 매출액 자료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재된 매출액이 직영점 위주의 매출액은 아닌지, 현상권과는 다른 중심상권에 속한 매장의 매출액이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공 가능성 검토라는 것은 내가 이 매장을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는 위와 같은 매출액, 마진 등의 요소 외에도 나의 자본, 내 역량과 업종과의 적합도, 업종과 예상 상권과의 적합도, 브랜드 아이템의 트렌드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시입니다. 여기서 시란 시작 전 다시 한번 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시작은 가맹계약의 체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제공 후 14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을 겁니다. 이제 가맹계약 체결 전날이나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그 숙고 기간을 통해 검토하고 고려하였던 부분들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최종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확신이 들 때 그때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 전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가맹점 오픈을 위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가맹점 오픈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문서로서 명확하게 가맹본부와 합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최초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할 때 가맹본부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가 개설한 예치계좌를 통해서 입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성공적으로 오픈하여 영업 개시가 완료되었을 때 예치기관으로부터 이 최초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금을 수령하고도 가맹점 오픈을 위한 업무 지분을 태만히하여서 가맹점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가맹점주님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가맹금 예치 의무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가맹본부가 이 예치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도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적인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 기준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위의 추천이나 가맹본부의 홍보자료만으로 가맹본부를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가맹본부의 선택 기준을 문정성시라는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매장 앞의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문정성시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상용 가맹거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